혹시 물을 특정 음식과 같이 먹고 혈관이 꽉 막혀 신장이 망가졌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계신가요? 평소에 물을 자주 챙겨 드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아삭한 식감과 시원한 단맛으로 인기가 많은 겨울무는 각종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사과보다 무려 5배나 많은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그 효능이 마치 산삼과 같이 귀하다 해서 겨울 산삼인 동삼이라고 불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무엇보다 겨울만 되면 콕콕 쑤시는 관절통을 없애주고 잦은 기침과 묵은 가래를 싹 사라지게 만들기 때문에 겨울물을 꾸준히 먹으면 병원에 갈 일이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알싸한 매운맛을 내는 무 속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항균 작용을 해서 감기를 예방하고 기관지와 폐를 보호해줍니다.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무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무와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에 무를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꼭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무를 드셔야 할 기적같은 5가지 효능, 그리고 무와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와 무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의 놀라운 효능 중 첫 번째는 소화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무는 천연 소화제라고 불릴 정도로 소화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에 함유된 디아스타제라는 효소 때문입니다. 디아스타제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역할을 해서 전분을 메가당으로 변환시키는 아밀라아제 계열의 효소인데요. 밥이나 떡 같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고 나면 배가 불룩하게 나오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식사 후에 물을 먹으면 소화를 원활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무 속에는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하는 프로테아제, 리파아제 성분도 함유하고 있고 식이섬유까지 풍부해서 배가 많이 나온 분이나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겨울무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소화 불량이나 속쓰림, 그리고 복부 팽만으로 인한 변비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의 놀라운 효능 중 2번째는 기관지에 매우 좋습니다. 무를 생으로 먹었을 때 톡 쏘는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 시니그린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호흡기 점막을 자극해서 점액 분비를 촉진시켜 목에 들러붙어 있던 끈적한 가래를 묽게 해주고 기관지 점막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또한 무를 먹으면 목이 칼칼하면서 생기는 잦은 기침이 싹 멈추는데 생무를 갈아서 꿀과 함께 꾸준히 먹으면 건조한 점막을 부드럽게 해주기 때문에 기관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의 놀라운 효능 중 3번째는 면역력 강화에 매우 좋습니다. 무에는 비타민 C와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우리 몸에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해줘서 모화 예방과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줍니다. 특히 무 특유의 알싸한 매운맛을 내는 이소디오시아네이트라는 항산화 성분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체내 독소를 해독해주기 때문에 암 발병 위험까지 낮춰주는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을 갈아서 무즙을 내서 꾸준히 마시면 소화도 잘 되면서 동시에 기력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의 놀라운 효능 중 4번째는 심혈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무에는 식이섬유와 칼륨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무 속에 함유된 수용성 식이섬유가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고 혈당 조절을 도와줍니다. 또한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시켜서 변비를 예방하고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무에 함유된 칼륨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촉진해서 혈압을 안정시켜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서 동맥경화나 고혈압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무 속에 함유된 비타민C는 혈관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줘서 몸속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평소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주의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꾸준히 무를 먹으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의 놀라운 효능 중 5번째는 다이어트에 매우 좋습니다. 무는 칼로리가 낮은 대신 몸에 좋은 식이섬유와 수분 함량이 굉장히 많은데요. 무는 100g당 약 13kcal 저칼로리 식품이며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이 섭취해도 부담이 없으며 무 속에 함유된 이소디오시아네이트라는 성분이 몸속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활성화시켜서 체내 지방을 태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평소 복부 비만이나 체지방률이 많은 분들은 무를 꾸준히 섭취하면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볼록 나온 뱃살을 싹 들어가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무라 하더라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오이입니다. 무와 오이를 생채로 같이 버무려 드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오이는 대부분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효능이 담겨져 있는데요.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 C가 풍부하고 피부를 촉촉하게 보습해주는 비타민과 마그네슘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오이라 하더라도 무와 같이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오이를 자를 때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나오는데 이 성분이 무의 비타민 C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의 시원함과 오이의 상큼함을 동시에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오이를 식초에 버무려서 같이 먹는 것입니다. 오이에 식초를 넣어서 버무려주면 오이 속에 함유된 아스코르비나제가 제거되어 무의 비타민 C 파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무와 오이를 버무려 먹을 때는 꼭 식초를 같이 넣어 버무려 주거나 자른 오이를 식초물에 헹궈서 먹으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기관지와 장 건강에 좋은 무를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무와 첫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무말랭이 생강차입니다. 무는 말려서 무말랭이 김치 등 반찬으로 해 먹기도 하는데요. 무말랭이는 김치뿐 아니라 차로 끓여서 먹어도 몸에 굉장히 좋습니다. 무말랭이는 무를 말리는 과정에서 생무보다 철분이 48배, 식이섬유가 15배, 칼슘이 22배나 증가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또한 무를 햇볕에 말리면 비타민 D가 훨씬 풍부해지고 무말랭이 차로 만들어 먹으면 면역력을 키워줘서 겨울철 감기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동의보감에서 무는 음식의 소화를 돕고 당뇨를 멈추고 오장의 나쁜 기운을 없앤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의 풍부한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이 식이섬유는 음식물이 소화가 되는 과정에서 단시간에 젤 형태로 바뀌는데요. 이 젤 형태의 식이섬유가 탄수화물의 흡수를 천천히 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이 무말랭이는 뱃속에 가득한 내장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도 있는데요. 우리 몸의 내장 지방은 장기와 장기 사이에 덕지덕지 붙어서 염증을 일으키고 여러 질병을 유발하는데요. 이게 오래되면 모년기에는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과 기억력 저하에도 영향을 줍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기름진 음식이나 삼겹살을 먹지 않는데도 살이 찐다고 하시는데요. 보통 살이 찌는 이유는 고기보다 과도한 흰쌀밥을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흰쌀밥의 과도한 탄수화물이 결국 지방으로 전환되어 내장에 덕지덕지 붙게 되는 것인데요. 내장 지방의 원인이 되는 흰쌀밥, 국수, 빵, 떡 등을 줄이셔야 내장 지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부 비만의 원인이 되는 내장 지방 제거에 도움이 되는 무말랭이 차를 추천하는데요. 무말랭이에 풍부하게 함유된 디아스타제 성분이 전분과 단백질 소화를 돕고 체내 지방을 분해해서 내장 지방 제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내장 지방을 싹 없애주는 무말랭이 차를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무말랭이를 기름 없는 팬에 약불로 살짝 노릇하게 볶아냅니다. 그리고 무말랭이 한 줌에 말린 생강 3조각과 물 1리터를 넣고 끓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20분 동안 끓이면 무말랭이 차가 완성됩니다. 무말랭이 차를 끓일 때 생강을 넣고 끓이면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가열로 인해 슈가올 성분으로 바뀌면서 내장 지방 제거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평소 기관지가 안 좋아 기침, 가래가 심하거나 기력이 하신 분들은 여기에 꿀을 2스푼 첨가해서 아침, 저녁으로 챙겨 먹으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무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무와 최악의 독이 되는 경우는 바로 갑상선과 신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무는 찬 성질이 강한 채소인데 이는 한의학에서도 차가운 음식은 이장에 부담을 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위염이 있거나 위장의 질환을 가진 사람이 무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위통,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물을 먹을 때 생물을 먹기보다는 약간 데쳐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무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가진 사람이 먹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 분비를 방해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반대로 무와 두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소고기 무국입니다. 소고기 무국은 한국의 전통 국물 요리로 부드러운 소고기와 시원한 무가 들어가 있어 깊고 깔끔한 국물 맛이 최고인데요. 특히 추운 겨울에 자주 찾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소고기 무국은 단순한 재료만으로도 쉽게 만들 수 있어 자주 해 먹기 좋고 영양소가 풍부해서 나이가 들수록 꼭 챙겨 먹어야 하는 보양식입니다. 소고기의 풍부한 아연과 칼슘은 나이가 들수록 약해져가는 잇몸과 뼈를 튼튼하게 잡아주고 철분과 단백질은 빈혈을 예방해줍니다. 또한 소고기의 비타민 A, 비타민 B가 풍부해서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시력을 보호하기 때문에 눈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소고기를 무국으로 먹으면 무가 소고기의 단백질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고기를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이장에 부담이 없는데요. 평소 감기에 걸렸을 때나 입맛이 없을 때 소고기 무국을 먹으면 기력 회복에 최고인 보양식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건강에 좋은 소고기 무국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소고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무는 두껍게 썰어줍니다. 그 다음 대파는 어슷하게 썰고 마늘은 다져줍니다. 큰 냄비에 들기름을 두르고 중불에서 쇠고기를 볶아줍니다. 고기가 반쯤 익으면 다진 마늘을 넣고 함께 볶아줍니다. 쇠고기가 어느 정도 익으면 준비한 물을 넣고 3분 정도 더 볶아줍니다. 그 다음 물을 넣고 센 불로 끓이는데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이고 30분 정도 끓여줍니다. 여기에 국간장과 소금, 그리고 후추로 간을 맞추고 10분 정도 끓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준비된 대파를 넣고 다시 한번 끓인 후에 불을 끄면 맛있는 소고기 무국 완성입니다. 무와 세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무배입니다. 무는 기침 명약이라고 말할 정도로 강력한 진해 거담 작용이 있어서 기침과 가래를 완화시켜주는데요. 무 속에 시니그린이라는 성분이 가래를 묽게 하고 기관지 점막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또한 무 껍질에는 무속보다 비타민C가 더 풍부하기 때문에 잘 씻어서 껍질째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무 껍질에 있는 비타민C는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혈중 중성 지방을 분해하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고혈압과 동맥경화 등의 성인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무를 달콤한 맛을 내는 배와 꿀을 곁들여 먹으면 최고의 보양식이 되는데요. 배에 풍부한 루테올린 성분이 기침과 가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꿀은 폐와 기관지를 촉촉하게 하고 기침, 가래를 사귀는 효능이 있습니다. 꿀은 예로부터 음식보다 약으로 더 많이 쓰였는데요. 꿀을 이용해 약재의 약효를 증폭시키기도 하고 독성을 완화시켜주며 원기를 높여주는 역할도 하는데요.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먼저 적당한 크기로 무와 배를 썰어주시고요. 무와 배, 그리고 꿀의 비율을 2, 1, 1로 무와 배를 껍질째 믹서기에 넣고 갈아줍니다. 그 다음 유리 용기에 담아 3일간 냉장고에 넣어 숙성시켜 주시고요. 한 숟가락씩 퍼서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면 무배 꿀차 완성입니다. 잦은 기침과 가래로 고생하시거나 감기에 걸린 분들은 무배 꿀청을 만들어 뒀다가 아침, 저녁으로 차처럼 드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꿀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꿀과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에 꿀을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꼭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꿀을 꼭 드셔야 할 기적 같은 6가지 효능, 그리고 꿀과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와 꿀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1kg 천연 벌꿀을 얻기 위해서 꿀벌이 자그마치 560만 송이의 꽃을 돌아다니며 꿀을 수확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또한 이렇게 모은 꽃꿀을 벌의 침 안에 있는 효소를 섞어서 숙성을 시키는데요. 그래서 벌꿀은 콧꿀 속에 원래 있던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면서도 몸에 좋은 효능이 많은 꿀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꿀을 밀랍이라는 이름의 약재로 활용해 왔는데요. 기침과 기침을 완화하며 신경을 안정시키고 건조한 피부를 윤택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꿀에 여러 종류가 있고 또 효능도 각각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반적으로 야생화 꿀이라고 부르는 자파꿀이 있고 아카시아 꿀과 밤꿀이 대표적입니다. 자파꿀은 야생에서 피어난 여러 가지 꽃으로부터 만들어진 혼합꿀인데 보면 층이 분리되어 일부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결정화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꿀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파꿀은 위장을 따뜻하게 해주며 감기 및 호흡기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아카시아 꿀은 철분과 칼륨이 풍부해서 신체 내 나트륨 독소를 배출하는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혈관 질환 및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이며 마그네슘 성분도 함유하고 있어 신경통이나 관절통 완화에 도움이 되고 피로해소 및 숙취 해소에 좋습니다. 밤꿀은 밤꽃에서 채취한 꿀이 밤의 색깔처럼 진한 갈색을 띱니다. 기본적으로 꿀의 단맛을 내지만 먹은 뒤에 끝마디 씁쓸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더 활용되고 있는데요. 밤꿀은 꿀 중에서도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서 암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암 예방에 굉장히 좋은 꿀입니다. 꿀의 놀라운 효능 중 첫 번째는 면역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건강한 사람도 매일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긴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매일 내 몸을 침투하는 암세포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면역력 때문입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저하되어 면역세포가 암에 대응할 수 없게 되면 바로 암세포가 한 곳에 자리 잡고 계속 커지면서 암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이러스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은 면역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뿐만 아니라 성인병에도 잘 걸리고 그로 인한 사망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평소에 식단이 불규칙하거나 운동을 하지 않고 여러 걱정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주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50대 이후부터는 자연스럽게 자가 면역세포가 없어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꿀을 먹으면 예부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는 면역세포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감기나 독감 같은 질병을 막아줘서 질병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꿀 속에는 키우란 3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키우란 3 성분에는 항산화 효과와 항염 기능을 가지고 있어 체내에서 퍼져 있는 악성염증을 제거하고 면역세포를 강화시켜줍니다. 특히 밤꿀에 이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다른 꿀들도 색이 짙고 쓴맛이 나는 특성이 있어 선호도가 떨어지지만 약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약으로 많이 찾는 꿀입니다. 하루 한 스푼씩 잠자기 전에 꾸준히 드시면 매일매일 황소 같은 기력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꿀의 놀라운 효능 두 번째는 푸석한 피부를 20대 피부처럼 탱탱하게 만들어줍니다. 꿀은 자연이 선물한 천연 보습제라고 할 만큼 피부의 수분을 공급해주고 건조한 피부를 예방하고 촉촉하고 탱탱하게 만들어주는데요. 꿀에는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피부세포를 보호해주고 노화를 막아주며 주름과 피부 탄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꿀을 과일이나 채소를 갈아서 섞어주면 천연팩이 완성이 되는데요. 피부에 수분을 보충하려면 딸기 꿀팩이 좋고 미백 효과를 원하시면 오이나 감자를 갈아서 꿀을 넣어 팩을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얼굴에 펴 바른 뒤에 15분쯤 있다가 씻으면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 피부가 거칠고 푸석하다면 세안 뒤에 꿀을 얇게 펴 바른 뒤 5분 후에 씻으면 매끄럽고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꿀의 놀라운 효능 세 번째는 감기나 독감 예방에 최고입니다. 꿀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데요.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꿀을 하루에 한 스푼 정도 꾸준히 드신다면 하루 한 번씩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비타민제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꿀에 들어있는 단순당이 목을 부드럽게 하고 기침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환절기마다 자주 기침을 하거나 목이 칼칼하게 아프신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꿀을 한 스푼씩 떠 먹으면 기관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꿀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피로 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꿀은 주로 포도당과 과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우리 몸에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해줘서 쉽게 피로해지는 몸을 활력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꿀의 놀라운 효능 다섯 번째는 상처를 빨리 회복시켜줍니다. 꿀에는 메틸글로사 같은 화합물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주로 상처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세균 번식을 막아주며 상처난 부위를 소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꿀에는 염증을 막아주는 항염 효과까지 뛰어나 상처 주변의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통증을 줄여줍니다. 꿀의 놀라운 효능 여섯 번째는 불면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꿀은 예로부터 숙면을 위해 민간요법에서 널리 사용되었는데요. 꿀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수면을 돕고 불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숙면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우유에 꿀을 타서 먹으면 몸의 피로를 풀어주고 근육을 풀어주기 때문에 꿀잠을 잘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꿀이라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콩입니다. 꿀은 콩으로 만든 두부나 두유 같은 음료와 같이 먹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두부나 두유 같은 콩에는 높은 단백질 함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꿀에는 당분과 유기산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단백질과 유기산이 결합하게 되면 두 성분이 응고되어 뭉쳐져서 몸속에서 흡수되지 않고 바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건강을 위해 먹었는데 모든 영양분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콩은 차가운 성질의 음식이고 꿀은 따뜻한 성질의 음식이기 때문에 같이 먹게 되면 오히려 찬 성질과 따뜻한 성질이 같이 들어가서 소화 불량이 생기고 갑자기 복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면역력 예방과 당뇨에 좋은 꿀을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꿀과 첫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마늘입니다. 혹시 우리나라 질병 중에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질병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암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암 발병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 특효약이 바로 마늘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이 몸에 좋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마늘은 암 중에서도 특히 위암과 대장암 예방에 굉장히 좋습니다. 마늘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항암 작용을 해서 몸속 발암물질을 해독하고 암 증식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는데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항균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면역력을 강화하고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며 꿀은 천연 항균제로 바이러스의 성장을 억제하고 감염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면역력이 극대화돼 감기나 독감이 걸릴 확률이 거의 사라집니다. 또한 마늘과 꿀 모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데요. 마늘의 항산화 성분은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손상을 막고 꿀은 플라보노이드와 페놀산 같은 항산화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염증을 싹 없애줍니다. 또한 겨울철에 자주 먹게 되는 꿀은 천연 당분이 풍부해서 하루 종일 움직여도 지치지 않게 해주고 마늘은 체내 비타민 흡수율을 높여 피로 회복에도 너무 좋은데요. 특히 마늘 속 알리신이 비타민과 결합해서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에 꿀과 함께 섭취하면 피로 회복에 너무 좋은 꿀 조합이 되는데요. 힘든 일을 자주 해서 조금만 일해도 피곤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하루 한 스푼씩 잠자기 전에 꾸준히 드시면 기침, 가래도 사라져 기관지 건강에 좋고 다음날 아침에도 피곤함이 싹 사라지는 기력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기관지와 기력 보충에 좋은 꿀마늘을 맛있게 먹는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먼저 깐 마늘을 깨끗한 물에 씻어서 찜기에 넓게 펼쳐 담아줍니다. 마늘을 찜기에 올려 10분 정도 쪄 주시고 진 마늘 꺼내서 키친타월에 넓게 펴서 식혀줍니다. 그 다음 유리병에 담아 꿀을 유리병이 거에 담길 정도로 넣어주시면 끝입니다. 바로 꺼내서 먹어도 좋지만 일주일 정도 숙성시켜면 맛과 효능이 2배가 되는데요. 하루에 한 알에서 2알 정도 꾸준히 섭취하시면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그럼 반대로 꿀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꿀이 최악의 독이 되는 경우는
바로 감입니다.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탄닌이라는 성분 때문에 감을 먹을 때 떫은 맛이 나게 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 안 좋은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세포의 노화를 막아 노폐물이 체내에 쌓이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탄닌 성분이라도 꿀과 같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꿀에 들어있는 철분 성분이 감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과 만나게 되면 탄닌산철 침전물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탄닌산철 침전물이 소화기관에서 철분을 흡수하는 데 방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은 꿀과 같이 먹지 말고 시간차를 두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꿀과 두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은 예로부터 병든 자를 회복시키거나 염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한약에 꼭 넣는 재료로 사용될 만큼 몸이 허약해서 평소 손발이 차가운 사람에게는 약처럼 사용되었는데요. 생강에는 특유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진저롤 성분은 항염 효과와 항균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하요. 특히 일교차가 큰 날씨처럼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울 때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면 감기와 독감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강은 체내 백혈구의 활동을 촉진하여 예부 바이러스와 싸우는 힘을 높여주는데요. 생강을 섭취한 사람들은 면역력 관련 지표가 증가했고 감기 회복 역시 더 빨라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온을 높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추운 날씨에도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줍니다. 하지만 생강 자체로만 먹기에는 쓴맛과 매운맛 때문에 쉽게 먹지 못하는데요. 이럴 때 꿀을 한 스푼 타 먹으면 쓴맛과 매운맛이 중화되어 건강도 2배가 되고 맛도 2배가 되는 훌륭한 식품으로 변합니다. 환절기나 겨울철에는 목에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생강을 생강골차로 섭취하게 되면 생강의 풍부한 항염분과 꿀의 항균 성분이 결합하여 염증을 확 줄여주기 때문에 기침이나 가래 같은 기관지 염증을 완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데요. 생강을 잘 씻어서 껍질을 벗긴 후 얇게 잘라 티포트에 넣고 끓인 다음 잘 우려낸 생강차에 꿀 한 스푼 넣어 먹으면 수족 냉증이 싹 사라지고 몸속 체온과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건강과 기력 보충에 최고입니다. 아침 식사 후에 한 잔 먹고 저녁 자기 전에 한 잔 먹으면 최고입니다. 그럼 반대로 꿀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꿀과 최악의 독이 되는 경우는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에는 유화알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꿀과 함께 몸속에 들어오면 가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소화를 방해해서 속이 거북하고 복부 팽만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꿀의 영양분과 양파의 효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몸을 안 좋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꿀과 세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배입니다. 꿀은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배에도 비타민 C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같이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을 먹게 되면 면역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요. 배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꿀은 기침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환절기에 꿀과 배를 같이 먹으면 감기나 독감의 방에 좋은데요. 특히 기침이나 가래가 심하신 분들이나 자주 목이 칼칼하고 꿀배 먹으면 기관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꿀배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배를 깨끗하게 씻은 다음 껍질을 벗기고 반으로 자릅니다. 자른 다음 내실을 다 제거하고 배 속을 파내어 그릇 모양으로 만듭니다. 그릇 모양의 배를 찜기에 넣고 약한 불로 30분 정도 찌면 완성입니다. 이제 배를 꺼내서 꿀을 같이 넣어 드시면 되는데요. 배가 없다면 단호박을 대신해도 좋습니다. 꿀과 네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바로 우유입니다. 가끔씩 우유에 꿀을 타 드시는 경우 있을 텐데요.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심적 안정감을 주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수면을 쉽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유를 자주 마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줍니다. 여기에 꿀을 같이 드시게 되면 꿀의 따뜻한 성질이 우유의 트립토판 흡수를 원활하게 도와줘서 불면증을 없애줘서 깊은 수면에 잠들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이 되면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개운한 기분을 느낄 수 있. 하지만 이렇게 좋은 꿀이라도 주의 사항이 있는데요. 3살 미만의 아기에게는 꿀을 먹이면 안 됩니다. 꿀에는 보툴리누스 균이 있을 수 있어 아기에게 심각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가 있는 분이거나 당뇨병을 이미 앓고 있는 분들은 꿀에는 자연적 당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섭취량을 한두 스푼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꿀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데 일반인 역시 꿀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루 2스푼에서 3스푼 정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꿀이라도 설탕물이 들어간 꿀이 아닌 순수한 천연 벌꿀을 골라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천연 벌꿀을 잘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꿀은 크게 보면 천연 벌꿀과 사양 벌꿀로 나뉘는데요. 사양 벌꿀은 말 그대로 인위적으로 설탕물을 먹여서 키운 벌을 통해 얻은 꿀을 말합니다. 즉 꿀은 사양 벌꿀 보관법 꿀병균에 붙어있는 라벨지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큰 글씨로 탄소동 이원소비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쉽게 말해서 꽃에서 나는 천연꿀의 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탄소동 이원소비가 낮을수록 좋은 꿀인데 마이너스 22.5% 이하면 천연꿀입니다. 결국 좋은 꿀을 선택하려면 꿀병균 라벨지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